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외 가정의 수학을 가르치는 안민우입니다. 이제 해외 명문대학을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AP Calculus AB, B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과정 자체가 실은 미국식 교육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시스템 전체적인 관점에서 저는 설명드릴 거예요. 특히나 그냥 단순하게 시험지 하나 놓고서 AP Calculus란 이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시중에 돌고 도는 다양한 루머 내지는 오해가 그런 식의 접근으로 생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 이 영상의 타이틀은 커리큘럼 가이드지만 AP 캘큘러스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누군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가정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어로 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프린스턴 리뷰 학원의 교과목 총괄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영역은요. SAT2 Subject, SAT1 and Math Section, 그 다음 AP 과정, 그리고 영국계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IGCSE, IB 디플로마, MIP 또는 AS A-레벨 그리고 일반 교과 내신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과목들에 대해서도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강의 및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AP 캘큘러스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돌이켜보니 제가 이러한 수업을 한 지가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나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관찰해 보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해마다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들을 24개의 질문들로 재구성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닐 테니까요. 집중을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AP Calculus AB, BC는 어떤 걸 배우는 과목인가요? AP는 칼리지 보드라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Differential and Integral Calculus.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미분과 적분, 그러니까 미적분이 되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적분의 컨셉, 그리고 method, 방법, 그리고 applications, 그러니까 활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AP 캘큘러스 AB와 BC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실은 첫 번째 오해가 AB와 BC라는 구분에서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AB는 미적분의 쉬운 버전, BC는 미적분의 어려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AB의 경우 챕터 1부터 챕터 5까지 그리고 역시 BC의 챕터 1부터 챕터 5까지는 미분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것은 100% 동일합니다. 그런데 챕터 6부터 챕터 8까지는 적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BC가 AB에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 일부 어려운 내용들이 매 챕터마다 하나 내지는 3개 섹션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챕터 9하고 10의 경우에는요. AB에서 전혀 배우지 않는 단원들인데다가 특히 10번째 챕터는요. 자, 테일러랑 맥클라렌 시리즈라고 해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낯설어하는 단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학교에서 BC를 듣게 되었으니 AB는 듣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BC 과정을 듣더라도 AB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BC는 AB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국내 수학 교과 과정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유학생이라고 해도 수학은 국내 과정으로 중학교 정도에 선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오해가 발생하는데요. 국내 과정의 수학이 아무래도 해외 과정의 수학보다는 더 어렵다 보니 국내 과정으로 선행을 했을 경우 자연스럽게 커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칠판에 있는 표를 좀 보세요. 2015년도 국내 개정 과정인데 교육과정상 자, 수학2에 보시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적분 그리고 또 미적분이라는 단원 교과가 따로 있죠.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20%, 여기가 40%. 그러니까 AP 캘큘러스 BC 기준으로 60% 정도까지 선행을 했을 경우에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계산기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용어 문제까지 고려를 하면 뭐 국내 교육 과정으로 다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AP의 관점에서는 50% 미만의 완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AP 칼cul에서 공부량을 충분히 커버하는 그런 국내 교육 과정상의 선행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질문을 좀 더 볼게요. 미국 수학은 많이 쉽다고 하던데 적당히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제가 만든 중요한 공식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공부량은 범위 곱하기 난이도라는 좀 평범한 상식인데요.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공부하는 양이라는 것은 뭔가 범위라는 축과 난이도라는 축이라는 평면에서의 면적을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미국 과정과 국내 과정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미국 과정의 경우에는 범위는 넓지만 난이도는 쉽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 과정은 범위는 좁지만 오히려 난이도는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과정을 비교할 때는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이죠. A mile wide, an inch deep이라고 해서 미국 수학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AP 칼큘러스 문제의 난이도는 국내 과정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요? 자, 왼쪽에 화면을 좀 보시면요. 뭐 너무 유명하죠? 땡땡의 정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한국에서 유명한 수학 교재인데 여기 보시면 필수 예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바로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AP 칼큘러스 기출 문제가 조금 유사하다라는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참고로 이 문제는 거의 마지막 번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즉, 어, 땡땡의 정석에 있는 필수 예제 정도의 문제가 AP 기준으로는 가장 최고 난이도의 문제다. 뭐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AP 과정과 AP 시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AP란 마치 SAT나 수능 같이 소위 시험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AT라는 시험은 있지만 교과목은 없죠. 반면에 AP는 코스와 에그잼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내신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AP 코스를 듣게 되면 해당 과목에 대한 수업도 듣고 숙제도 내고 시험도 보고 하겠죠. 그리고 학기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선생님께서 그동안의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성적을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내신 성적입니다. 그렇다면 AP exam은 왜 필요한 걸까요? 현실적으로 세상의 모든 고등학교의 프로필이 동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수한 아이들이 모인 학교라면 좋은 학점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겠죠. 심지어 같은 학교에서도 선생님에 따라 나가는 학점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학점을 더 잘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선생님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단원이 생각보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챕터는 아예 시험에서 내지 않으실지도 모르죠. 이 모든 문제는 individualization이라고 하는 개별화라는 이슈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P exam이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과정에 충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심지어 몇몇 학교에서는 AP exam 점수를 보고 AP 코스 그레이드를 수정해 주기도 합니다. 상황을 좀 나눠서 볼까요? 미국 외 고등학교거나 고등학교 프로필이 약한 경우에는요. AP 코스에서 받은 그레이드를 AP exam 스코어로서 소위 말해서 객관성을 부여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미국 내 고등학교면서 고등학교 프로필이 좀 강한 경우에는요.
뭐 AP exam 스코어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그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해당 학교의 내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AP exam과 AP 코스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AP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시험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과 시험 점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것인데요. 펀더멘털부터 제대로 탄탄히 공부해서 진짜 실력을 배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만 잘 보면 된다는 뜻은 아닌데 이를 오해해서 AP 전체 공부가 필요 없다는 이상한 논리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요컨대 AP 코스와 AP 시험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학교 AP 과정을 충실히 공부하면 AP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나요? 현실적인 부분을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학교에서 AP 코스가 AP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너무 쉽게 가거나 부분적으로 시험을 본다든지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마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숙제나 시험들을 보다 보니 선배들로부터 이제 족보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아예 기출문제 세트를 나눠주시고 여기서 숫자만 바꿔서 내신다든지 이런 형태로 시험을 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AP 코스에 대한 대비도 AP 시험에서 기반해서 준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로 돌아갔을 때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주는 여러 가지 내신과 관련된 팁을 가지고 내신 성적을 잘 받는 것도 뭐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AP 칼큘러스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 일단 이 표를 좀 보시죠. 자, 굉장히 시간이 길죠? 자, 60분, 45분, 30분, 60분 총 합쳐서 3시간 15분짜리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러한 수업들을 좀 진행을 해보면 실전반에서요 모의고사를 잘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3시간 15분을 모의고사를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험이 이렇게 좀 길고 그 다음에 자 멀티플 초이스라고 해서 객관식 그 다음에 프리 리스폰스 퀘스천에서 서술형 이런 부분들이 같이 시험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만 일단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가볼게요. AP 칼큘러스 시험 점수는 어떻게 분포되나요? 만점 맞기 쉽나요?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민감하게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019년도에 칼리지 보드가 공개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쉬운 시험이 칼큘러스 AB의 경우에는 총 30만 명이 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19.1%가 5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칼큘러스 BC의 경우에는 13만 9천 명. 그러니까 절반이 좀 안 되죠. 자, 요 정도의 인원이 시험을 봤고요. 무려 43%의 인원이 5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특히 캘큘러스 BC는 A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안에서도요. AB에 해당되는 부분만 따로 모아서 또 그 부분만 따로 채점을 하는데 그래서 subscore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자, 칼큘러스 AB의 경우에도 5점 만점이 49.5%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요. 혹시 뭐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절대적인 점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또 많이 주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절대 점수화 시켜서 낸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요. 자, 108점 만점에 칼큘러스 AB는 66점. 그 다음에 칼큘러스 BC도 66점. 그러니까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되면 만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점수가 됩니다. 또 칼큘러스 AB의 경우도 뭐 108점 만점에 54점이니까 대략 100점상으로는 전체 절반 정도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절반 정도에서 34점 이상이면 5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이제 좀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뭐 여러 어떤 국적이나 아니면 여러 과정의 수학들을 공부를 했을 때 실은 저는 이제 한국 교육 과정을 좀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100점 만점의 시험인데 뭐 60점 맞아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뭐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 본인이나 지금까지 기분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AP 칼큘러스는 좀 다르죠? 그 정도 점수면 만점을 기록하게 돼 있고요. 좀 이따가 성적표를 보여드리겠지만 로스코어가 전혀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현장에서 수업하면서도요. 저는 수학이 너무 약해요. 저는 뭐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수포자라는 프레임이 여기서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여기 한 번 또 정리를 더 해놨죠. 수학적 재능 혹은 이과 성향과 크게 상관이 없고 그냥 정리 잘하는 학생이 무조건 점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부량이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좀 넘어갈게요. 자, 열 번째 질문인데 AP 캘culus 시험 문제는 매번 새롭게 출제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번 새롭게 출제가 되는데요. 다만 그 출제가 되는 그 다양한 형태들이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 칠판에 있는 문제를 좀 보시죠. 자, 요게 2015년도 그리고 요게 2014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를 피부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14년도,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림을 위주로 보셔도 좀 이렇게 짐작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서술형도 마찬가지겠죠? 17년과 12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 삼각형, 반원, 삼각형 이런 형태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형들로 구성되어 있는 펑션들을 가지고 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비슷하지만 매번 물어보는 패턴들이 좀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풀어야 될 문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 유형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산기를 쓰는 수학이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산기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세요. 계산기가 참 종류가 좀 다양하죠. 보통은 이제 TI 계산기라는 걸 쓰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뭐 83, 84, 그다음에 84 플러스, 그다음에 엔스파이어, 그다음에 89, 그다음에 엔스파이어인데 CAS 이렇게 버전이 있는데요. 참고로 89와 그다음에 엔스파이어 CAS 버전이 컴퓨터 알제브라 시스템이라 그래서 굉장히 좀 수학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 기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ACT나 IB 시험을 볼 때는 이 계산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계산기를 만약에 새로 구입하시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시험을 보게 될 건지를 미리 좀 확인을 하시고 계산기를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두 계산기를 제외한 나머지 계산기, 요 네 개는 소위 말해서 얘네 두 계산기에 비해서는 조금 기능이 제한돼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실은 뭐 어떤 계산기를 쓰더라도 시험을 충분히 잘 볼 수 있고 크게 무리 없게 출제들을 하시기 때문에요. 너무 계산기 기종에 얽매이기보다는 본인이 지금 만약에 손에 익은 계산기가 있다면 그 계산기가 제일 좋은 계산기고요. 만약에 새로 구입한다면 뭐 아무래도 가장 최신형 계산기가 좀 더 좋겠죠. 자, 위에 화면들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짐작하시겠지만 그래핑 칼큘레이터입니다. 즉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만 시험을 볼 수 있고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들도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AP 칼큘러스 시험은 언제 보게 되나요? 자, 뭐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질문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시험은 5월 5일 8시 오전 8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난 이후에 제가 얼추 봐도 대략 한 반년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개념을 좀 배우셨다면 조금 더 그 개념들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개념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내용을 효율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AP 시험 성적은 나중에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 있냐면요. 너무 당연하지만은 칼리지 보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성적표는 참고로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도 결과였고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스크린 캡처로 보내준 건데요. 자, Calculus BC라고 돼 있고, 자, 5점.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AB subscore 5점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야 소위 말해서 5점, 5점이 돼야 이제 최종 목적지에 이르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chemistry, 네, 그 다음에 뭐 맨 마지막에 statistics.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statistics도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점, 5점이 이렇게 나왔던 성적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AP 캘큘러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 연간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자, 일단 이제 제가 AP 수업을 이제 10년 넘게 수업을 하면서 일단은 좀 세 가지 형태의 단계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붓캠프라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형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틀필드라 그래서 이제 어떤 실전적인 적용에 대해서 수업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직전에 파이널리 체크하는 그런 형태의 3단계로 프로그램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연간 프로그램으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참고로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반은 1월, 2월, 6월, 7월, 12월 이렇게 있습니다. 뭐 전체 뭐 예를 들어서 5개가 있다고 하면 그 5개를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각 달에 AP 캘큘러스면 뭐 예를 들어서 캘큘러스 BC면은 그 BC 전체 내용들을 그 달 안에다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입 A라고 해서 보통 이제 월수금 화목토의 구조로 좀 돼 있는데 자, 마지막 12월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국제학교의 겨울방학이 2주 반 내지는 3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 주 5일의 형태로 해서 수업들이 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전반은요. 5월에 실제로 AP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이제 2월 달, 3월 달, 4월 달 이제 요때 이제 쭉 연달아 있는데 2월 같은 경우에부터 이제 뭘 시작을 하겠지만 2월 같은 경우에 보면 주 3일 구조로 되어 있고요. 3월이 되면 일단은 이제 3월 봄방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주 5일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국내에 있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3월에 봄방학이 없는 경우, 그 경우에는 학기 중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 프로그램, 즉 C타입의 형태 수업들이 있고요. 그게 4월에도 역시 C타입의 형태로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시험이 있을 5월에는요. 타입 C, 그러니까 주말 직전을 활용을 해서 그때 빠르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수업이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학교나 아니면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수강하는 어떤 형태를 좀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뭐 한국에 예를 들어서 특목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로 1월 달, 2월 달에 정리를 많이 하고요. 참고로 1월에 정리를 하고 2월에 바로 실전을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꼭 3월까지 안 가도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 개념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실은 프리캘큘러스라는 과목, 즉 칼큘러스 이전에 배우는 모든 수학이 되겠죠. 프리캘큘러스 과목을 수강하였거나 최소한 알제브라 2 아너스까지 수강을 한 학생들이 들을 수 있고요. 국내 교과 과정으로는 수학 1까지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BC의 경우는 42시간이고요. AB의 경우에는 대략 32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칠판에 좀 다 정리를 좀 해놨는데 팩트 1, 그러니까 칼큘러스를 저는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라고 가정하고 수업을 하고요. 일단 매 수업마다 복습 테스트가 있고 과제 리뷰가 있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 연습 문제 순으로 수업이 구성이 됩니다. 뭐 하나의 띠을요 보통 1시간 정도라고 하면 개념은 20분, 문제 적용 30분, 복습 10분 약간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고요. 매 수업마다 테스트 결과 및 과제 완성도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제는 보통 한 30에서 50문제 정도고요. 학생별로는 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좀 걸립니다. 개념반에서는 AB와 BC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요. 수업을 진행합니다. 즉 AB는 초반부터 해서 부분 수강으로 같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BC를 듣는 친구들은 AB 과정을 같이 다 듣고 그 다음에 추가로 그 뒤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을 더 수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AP 개념반 교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제가 사실은 이제 10년 동안 10년 이상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실은 이제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워낙 엄격하게 좀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피드백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 어떤 교재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돌고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좀 들었습니다. 교재는요. 지금 참고로 이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요새 현대 아이들은 어, 좀 개념을 딱 바로 알고서 문제에 바로 다이렉트리 이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쉬운 문제들을 통해서 개념이 좀 완성된달까요? 약간 그런 형태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이제 제 교재를 이렇게 좀 구성을 좀 했고요. 700여 개의 문제입니다. 700여 개의 문제들과 그것을 45개 테마로 좀 정리를 해서 총 3권짜리 교재로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반이 또 새로 있는데 그 반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국내 교과 과정으로 미적분까지 선행이 완료가 되어 있고 이과 성향이 뚜렷한 학생들이라면 패스트 트랙 반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작년 AP 점수가 4점 이하인 학생들 중에서 개념을 많이 잊어버렸거나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막 찾는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빨리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요, 대략 30시간 정도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요반은 칼큘러스 초반에 나오는 부분을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단축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일반반과 동일한 교재를 사용합니다. 과제는 조금 더 많아집니다. 50문제에서 70문제 정도 가까이 되고요. 어, 간혹 가다 보면 이제 SAT Math Level 2가 800점이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 수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통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물론 프리칼큘러스를 잘하면 칼큘러스를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반은 칼큘러스조차도 이미 상당히 좀 선행이 많이 진행된 아이들이 듣는 수업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전 테스트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유선상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실전반은 이제 서술형의 경우 개념반이 아니라 실전반에서부터 연습을 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FRQ 자체가요, 조금 그 한 문제에 미분과 적분이 섞여 있다라든지 그런 형태로 좀 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념반에서 이제 FRQ까지 건드리는 거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전반이 돼야 FRQ를 좀 건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MCQ의 경우에는 약간 좀 숙제의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MCQ에 대해서는 이제 절반짜리 하프 막 테스트가 있고요. FRQ는 아까 말씀드린 FRQ의 경우는 10개 유형으로 정리된 또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리를 시켜드릴 거고요. 실전반에서는 A와 BC를 따로 구분해서 수업을 개강합니다. 수업 시간은 총 한 21시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전반 교재는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 시험지처럼 이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객관식 또는 서술형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총 한 800문제 정도, 그 다음에 10개 테스트, 그리고
총 이제 두 권의 책하고 한 권의 노트인데요. 실은 이제 요 두 권의 책조차도 사실은 올해는 좀 분책을 할 계획이어서 실제로는 이제 권수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개념반과 실전반이 어떻게 다른지 많이 좀 물어보세요. 예, 근데 어,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개념반은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실전반은 문제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리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실전반의 가장 핵심은 수학에 대한 공부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돼 있다고 전제를 하고요. 시험 자체, 즉 시험의 범위, 시험의 유형, 그 다음에 시험에서 출제되는 빈도에 대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서술형 답안 작성이랄지 부문 배점들을 계산하는 것 같은 FRQ 유형들을 본격적으로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냉정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념 공부가 완료된 학생들이 수강하는 반이기 때문에 쉬운 개념부터 처음부터 다 정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들이 생각보다 좀 보편성은 있기 때문에 뭐 개념을 전혀 안 한다가 아니라 모두가 모르는 개념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마지막 챕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통은 아이들이 대부분 다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실전반에서도 당연히 다시 정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개념들을 처음부터 다시 본다 뭐 이런 건 아닐 거고요. 그럼 개념반 때 상당 부분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P 직전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AP 직전반이 혼자서 마무리하기는 좀 불안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 학생들.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에 좀 일부 내용을 좀 잊어버려서 전체 내용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 경우 또는 개념 공부 및 문제풀이까지 완료됐지만 시험 점수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직전에 이제 파이널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이제 많이 뭐 시간을 많이 이렇게 배정할 수 없고 또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요. 근데 핵심 공식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핵심적인 어떤 내용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모의고사 점수가 직전까지 해서 좀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뭐 파이널 체크는 굳이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실전반이나 개념반이나 항상 그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는데요. 마지막에 가장 약한 과목들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기 좋기 때문에 반드시 뭐 캘큘러스 또는 제가 강의하는 또 다른 AP 과목인 스태티스틱스를 반드시 수강했나 뭐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제 동영상을 지금 마치 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처럼 모든 수업들을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으로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좀 그 강의 영상들이 좀 올라가 있고요. 이제 뭐 해당 영상들을 이제 저에게 저의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조회수나 아니면 총 수강된 총 이렇게 영상을 본 그런 영상 기록되어 있는 그 시간들은 제가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체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거의 막바지 이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전달하고 싶은 주의사항이 있다면 제가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AP 칼큘러스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AP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많은 학생들이 AP 칼큘러스 시험을 도전을 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4점 이하인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대놓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막 점수를 서로 오픈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은 조금 이제 샤이한 상태에서 남아 있다가 갑자기 불쑥 한 번 더 시험을 트라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 자체는 그러니까 준비를 충분히 그냥 이렇게 하면 대비를 하면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그냥 5점이 잘 나오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조금 이제 뭐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루머를 듣거나 내지는 뭐
뭐 극단적으로 이런 케이스도 본 것 같아요. 뭐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 공부해도 충분히 점수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경우에 4점이 거짓말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4점이라는 것을 그 점수 자체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점수도 의미가 있는 점수인데요. 아까 점수가 나오는 퍼센테이지 이런 걸 보셨겠지만 충분히 5점이 굉장히 막 이렇게 어렵게 주어지는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대비를 잘 해주시면요. 충분히 만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의 내신 과정이 정말 퍼펙트하게 마무리했다고 해도 AP exam 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요, 사실은 배우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 학교를 졸업했거나 그 학교 선배들로부터 우리 학교의 어떤 내신 과정이 충분히 AP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한 것인지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는 학교에서의 내신이 AP exam 점수를 그냥 뭐 자동으로 이렇게 좀 편하게 어, 이렇게 커버해 준다든지 내지는 개런티 해주는 경우는 실은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FRQ 답안 작성에서 생각보다 감점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을 뭐본 답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간혹가다 어떻게 썼는지 이제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좀 다양한 감점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습하실 때는 정말 보수적으로 채점하는 것, 그 부분을 꼭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제가 있는 학원은요, 이제 어디에 있느냐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어디에 있다, A라는 지역에 있다, B라는 지역에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서요. 사실 이제 제가 있는 프린스턴 리뷰 학원은 이제 신노년역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마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다 그냥 이렇게 프린스턴 리뷰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학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스턴 리뷰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출판사 프린스턴 리뷰가 맞고요. 직접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고민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거의 마지막, 진짜 마지막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수업 준비에 비할 건 아니지만 이제 해당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다양한 좀 시행착오를 좀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준비를 하면서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실은 이제 앞으로 곧 만나게 될 내지는 뭐 이제 과거에 이제 분명히 만났지만 또 다른 과목으로 보게 될 이제 그런 친구들을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직접 항상 이렇게 옆에서 바로 들려주고 얘기해 주면 더 좋겠지만 어떤 물리적 시간적 제약에 의해서 이렇게 뭐 영상으로 이제는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도 시대의 흐름상 이제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내지는 학부모님들께서도 충분히 영상을 보시고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수업들이나 제가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준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뭐 단순히 그냥 AP exam 하나를 잘 봐서 그게 그냥 5점으로 잘 마무리됐다. 뭐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요. 정말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 또는 그 이후의 수학들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단단한 좀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흔들리지 않는 펀더멘털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역할이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 뭐 굉장히 이제 뭐 신문에 나올 정도로 꽤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아주 좋은 대학에 정말 훌륭한 어떤 학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보면서 제가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의 그 하얀 도화지에 어쨌든 제가 최초로 미적분이라는 내지는 뭐 수학이라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뭐 어느 수학 선생님이나 비슷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사실 수학이란 과목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뭐 단순히 어떤 논리보다도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 감정과 그리고 뭐 제가 이거를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느낌들을 좀 이렇게 학생들과
좀 더 편하게 편하좀 정말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또 일의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너무 잘 배운 나머지 수업 자체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겨울방학 또는 이제 또 6개월 뒤에는 또 여름방학이 되겠죠. 그런 시기를 같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해당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곧 오프라인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